지금 당신 주머니에 발암 물질이 있습니다. 30년 동안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한 이 문장 들어보셨죠? 휴대폰 전자파. 누군가는 뇌종양의 원인이라 했고 누군가는 괴담이라 했습니다. 1993년 미국에서 한 남자가 법정에 섰습니다. 내 아내는 휴대폰 때문에 뇌종양으로 죽었다. 이 한마디가 30년 논쟁의 시작이었죠. 그 후 수백억 원이 연구비로 쏟아졌고 수만 마리의 쥐가 실험대에 올랐습니다. 2018년 미국 국립독성연구원은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전자파가 암을 유발한다. 세상이 술렁였죠. 그런데 2024년 한국 연구진이 7년 만에 정반대 결과를 내놨습니다. 유의미한 연관성 없음. 도대체 뭐가 맞는 걸까요? 400억 원을 쏟아부은 극한의 실험, 쥐 140마리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추적한 7년의 기록, 그리고 전 세계가 주목한 K표준의 탄생. 지금부터 30년 논쟁의 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과연 당신의 주머니 속 스마트폰은 안전할까요? 1993년 미국 플로리다. 한 남성이 휴대폰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내가 휴대폰을 자주 사용하다 뇌종양으로 사망했다는 주장이었죠. 데이비드 레이널드. 그는 법정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당신들은 알고 있었다. 휴대폰이 위험하다는 걸. 이 사건은 CNN을 통해 전 세계로 타전됐습니다. 휴대폰이 암을 유발한다? 대중의 공포가 시작됐죠. 소송은 기각됐습니다.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였죠. 하지만 공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확산됐죠. 1990년대 후반 휴대폰 보급률이 급증하면서 우려는 더 커졌습니다. 유럽에서는 대규모 역학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인터폰 프로젝트. 13개국 5,000명 이상을 조사했죠. 그 후 30년간 세계는 두 진영으로 나뉘었습니다. 전자파는 위험하다 vs 과학적 근거 없다. 2011년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휴대폰 전자파를 발암 가능 물질 2비군으로 분류했습니다. 커피, 김치와 같은 등급이었죠. 애매했습니다. 위험한 건지 안전한 건지 누구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불안했습니다. 자기 전에 머리맡에 휴대폰 두면 안 된다더라. 통화할 때 이어폰 써야 한다더라. 왼쪽 귀보다 오른쪽 귀에 대야 한다더라. 근거 없는 괴담들이 난무했죠. 한편에선 전자파 차단 스티커가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과학적 효과는 의문이었지만요. 그런데 왜 30년이 지나도록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진짜 답을 찾으려면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2017년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일본 연구진이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해보자.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 최장기간, 최고 강도의 전자파 실험. 쥐 140마리가 실험대에 올랐습니다. 왜 쥐일까요? 생리학적 특성이 인간과 유사하고 수명이 2-3년으로 짧아 전생의 관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전자파에 노출됐습니다. 정확히는 임신한 어미쥐부터 노출이 시작됐죠. 얼마나 강한 전자파였을까요? 인체 노출 기준의 무려 50배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하루 24시간 휴대폰을 귀에 붙이고 사는 수준이죠. 7년입니다. 쥐의 전 생애를 추적했습니다. 태아 때부터 노년기까지 매일매일 건강 상태를 체크했죠. 혈액검사, 조직검사, 행동관찰. 연구진은 쥐가 죽으면 즉시 부검했습니다. 뇌, 심장, 폐, 간, 모든 장기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았죠. 7년의 집요한 추적 끝에 발견된 결과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예상을 뒤엎는 결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24년 2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전 세계 과학계가 주목했죠. 결론은 단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전자파 노출과 암 발생 사이에 유의미한 연관성을 발견하지 못했다. 충격이었습니다. 인체 기준 50배, 7년간 노출했는데도 암이 안 생겼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볼까요? 뇌종양 발생률, 전자파 노출 그룹 3.2%, 대조군 일반 그룹 2.9%.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아닙니다. 심장 초종, 종양 발생률은 어땠을까요? 노출 그룹 1.8%, 대조군 1.5%. 이것도 오차범위 아닙니다. 연구진은 모든 장기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혹시라도 놓친 게 있을까 봐요.
폐암, 간암, 백혈병, 림프종까지 전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깨끗합니다. 심지어 일부 항목에서는 전자파 노출 그룹의 암 발생률이 더 낮게 나왔습니다. 물론 이것도 통계적 오차겠지만요. 연구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통신기술에서 사용하는 수준의 전자파는 건강에 유해하지 않다. 30년간 우리를 괴롭혔던 공포, 혹시 괴담이었던 걸까요? 그런데 잠깐, 2018년 미국 연구에서는 암이 발생했다고 하지 않았나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2018년 미국 국립독성연구원 NTP의 연구 결과는 달랐습니다. 수컷주에서 심장 초종 발생률 증가, 전 세계 언론이 대서특필했죠. 휴대폰 전자파 암 유발 가능성. 당시 미국은 쥐 3,000마리를 대상으로 2년간 실험했습니다. 결과는 수컷쥐 6%에서 심장 초종 발견, 대조군은 0%였습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죠. 그런데 왜 한국 연구는 다를까요? 첫째, 통신 방식이 다릅니다. NTP 연구는 2G 900MHz, 3G 1900MHz 주파수를 사용했습니다.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구형 기술이죠. 2G는 2021년 대부분 국가에서 서비스 종료했습니다. 반면 한국 연구는 현재 사용하는 LTE 1.7GHz, 5G 3.5GHz 대역을 포함했습니다. 실제 우리가 쓰는 기술로 실험한 겁니다. 둘째, 통계 기준이 다릅니다. NTP는 p-value 0.05 기준을 적용했고 한국 연구는 더 엄격한 국제 표준 OECD GLP를 따랐습니다. 셋째, 실험 설계가 다릅니다. NTP는 미국 단독, 한국은 일본과 공동으로 데이터를 통합해 샘플 수를 늘렸죠. 통계적 신뢰도가 훨씬 높아진 겁니다. 넷째, 노출 방식이 다릅니다. NTP는 온몸 노출, 한국은 국소 노출, 머리 부위로 실제 사용 환경을 모방했습니다. 그럼 미국 연구가 틀렸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둘 다 맞습니다. 다만 조건이 달랐을 뿐이죠. 마치 겨울에 춥다와 여름에 덥다가 모두 사실인 것처럼요. 그런데 이런 대규모 실험, 왜 다른 나라들은 안 할까요? 뭔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돈입니다. 이번 한국-일본 공동연구에 투입된 비용 약 400억 원입니다. 7년간 쥐 140마리를 관리하는 데만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갔죠. 24시간 온도 습도 관리, 전자파 노출 장비 제작 및 운영, 스의사 연구원 인건비, 부검 조직검사 분석 비용, 쥐 사육시설만 해도 특수 설계가 필요합니다. 전자파 차폐, 온습도 조절, 무균 환경 유지. 미국 NTP 연구는 약 3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400억 원이 넘습니다. 유럽연합 EU도 2000년대 초반 비슷한 연구를 시도했다가 비용 문제로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NTP는 2018년 이후 후속 연구를 중단했습니다. 너무 비싸서 못하겠다. 사실상 전 세계적으로 이런 대규모 동물 실험은 더 이상 불가능해진 겁니다. 그럼 5G, 6G 시대는 어떻게 검증하나요? 바로 여기서 한국이 게임 체인저가 됐습니다. 400억 원 문제를 해결할 혁신적 방법을 찾아낸 겁니다. 애트리 연구진이 만든 건 단순히 전자파 안전 증명이 아닙니다. 바로 전자파 실험 표준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4천억 원짜리 실험을 10분의 1 비용으로 할 수 있는 방법론을 만드는 겁니다. 핵심은 효율적 통계 설계입니다. 기존엔 수천 마리 쥐가 필요했습니다. 미국 NTP는 3천 마리를 썼죠. 한국은 140마리로 같은 수준의 신뢰도를 확보했습니다. 어떻게? 첫째, 일본과 데이터를 통합했습니다. 서로 다른 실험실에서 같은 프로토콜로 실험하고 결과를 합쳤습니다. 한국 70마리 더하기 일본 70마리는 140마리지만 통계적 검증력은 단독 300마리 수준입니다. 둘째, 최적화된 통계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기존엔 단순 비교였다면 이번엔 다변량 분석, 생존 분석, 용량 반응 곡선까지 적용했죠. 셋째, 실험 조건을 표준화했습니다. 쥐 품종, 사육 환경, 전자파 노출 방식, 부검 시기, 조직 검사 방법까지 세밀하게 규정했습니다. 이게 바로 K-표준입니다. 이제 각국이 이 방법론을 따라하면 됩니다. 독일이 5G 실험하고 프랑스가 6G 실험하면 데이터를 합쳐서 분석하는 겁니다. 비용은 10분의 1로 줄고 신뢰도는 10배로 늘어나는 시스템. 2024년 국제전기통신연합 ITU는 이 방법론을 주목했습니다. 한국 모델을 국제 표준으로 검토하겠다. 전 세계가 K 표준화를 따를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이제 미래 통신 기술도 빠르게 검증할 수 있게 됐을까요? 5G, 6G 시대는 어떻게 될까요? 5G는 안전합니다. 이번 연구에 5G 기가헤르트 대역, 정확히는 3.5GHz LTEA가 포함됐거든요. 결과는 음성. 그럼 6G는? 아직 모릅니다. 6G는 테라헤르트 대역, 즉 100GHz 이상을 쓸 예정이니까요. 전혀 다른 주파수 영역입니다. 하지만 이제 검증 시스템은 갖춰졌습니다. 어떻게 작동할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2026년 한국이 6G 100GHz 대역으로 G70마리를 실험합니다. 같은 해 일부는 150GHz 대역으로 70마리를 실험합니다. 2027년 독일이 200GHz 대역으로 80마리를 추가합니다. 2028년 세 나라가 데이터를 통합합니다. 총 220마리, 세 가지 주파수 대역의 종합 분석이 나오는 거죠. 비용은 각국이 50억 원씩만 투자하면 됩니다. 총 150억 원으로 400억 원급 연구 완성. K표준 덕분에 가능해진 일입니다. 과거엔 각국이 제각각 실험했습니다. 실험 조건도 다르고 분석 방법도 달랐죠. 결과를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은 2G, 유럽은 3G, 일본은 4G, 전부 따로 놀았죠. 이제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누가 어디서 실험하든 같은 방식으로 하고 결과를 합칩니다. 파편화된 연구의 시대가 끝난 겁니다. 유기적 협력의 시대가 열렸죠. 2024년 9월 애트리는 유럽연합 EU와 협력 양해곡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6G 시대 공동 검증 체계 구축이 목표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완전히 안심해도 되는 걸까요? 정말 전자파는 안전한 걸까요? 솔직히 말하면 100% 안전을 입증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과학은 원래 그렇습니다. 절대 안전하다는 증명할 수 없고 위험하지 않다만 말할 수 있죠. 이번 연구가 보여준 건 이겁니다. 인체 기준 50배로 7년간 노출시켜도 암이 안 생겼다. 이 정도면 일상적 사용에선 안전하다고 봐도 됩니다. 우리는 하루 평균 30분도 통화하지 않으니까요. 실생활 팁, 과도한 걱정은 하지 마세요. 통화할 때 이어폰 쓰면 더 좋고 자기 전엔 1m 정도 떨어뜨려 놓으면 됩니다. 전자파 차단 스티커? 효과 없습니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입니다.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검증은 계속돼야 하니까요. 다행히 K표준 덕분에 적은 비용으로도 계속 검증할 수 있게 됐죠. 30년 논쟁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검증 시스템의 시작. 이제 여러분은 안심하고 주머니에 휴대폰을 넣어도 됩니다. 과학자들이 계속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30년 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공포, 이제 과학이 답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답 자체가 아닙니다. 계속 질문하고 검증하고 감시하는 시스템입니다. 휴대폰 전자파 논쟁은 끝났지만 과학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께 이 진실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은 이제 안심하고 휴대폰 쓰시나요?